네, 제가 오늘 그 창세기 1장 해석에서의 차량 화물 접근법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썼던 논문의 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차량 화물 접근법이라는 이제 이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용어 자체는 아마 이제 혹시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이 의미, 차량 화물 접근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아마 이제 어디선가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저를 소개해 주셨고요. 네,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을 해석할 때, 창세기를 해석할 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이제 두 가지 견해인데, 이제 첫 번째 견해는 신학적인 그 창세기라는 이제 그 성경의 내용에 뭐 특히 이제 창세기 1장의 그 내용에 있어서 신학적인 어떤 내용상의 오류나 또 과학적인 내용상의 오류 두 가지 모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이제 이 입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종교개혁 이후에 그 이제 이런 개혁 신학의 주류에서 이제 지켜온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이것은 이제 성경의 무호성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죠.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입장인데 그 이제 그런 관점이 근대 과학이 발전하고 이제 현대로 이렇게 오면서 이제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주장이 이제 제기가 이제 됐었죠. 그래서 그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성경에 보면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다. 뭐 창조 또는 뭐 동정녀 탄생 또는 그 성육신 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거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이런 거 다 그거는 그냥 어떤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전부 그 사실상 허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신화적인 내용들을 이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간 이제 그런 입장도 있었는데요. 네, 그 입장은 요 견해 1번이나 2번 과는 또 다른 아주 극단적인 입장인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 성경의 신학적 내용에는 오류가 없는데 이런 과학적인 또는 역사적인 부분에는 오류가 좀 있을 수 있다,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 이제 두 번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 각각의 그 견해, 첫 번째 견해나 두 번째 견해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는 젊은 지구론 또는 이제 창조과학의 입장은 견해 1번 견해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두 번째 견해에 해당합니다. 네, 그 두 번째 견해에 그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뒷부분에 제가 김정형이라고 우리 이제 장신대 이제 교수님 한 분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 신학자들 중에서는 좀 이제 이 주류 교단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또 제 대표적인 이제 유신 진화론자여서 제가 이름을 좀 넣어놨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논의하는 요 이제 내용들은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신약학 교수로 있는 버네스 포이스레스라는 교수님의 견해를 위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포이스레스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본인은 이제 1번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견해, 두 번째 견해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한편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두 번째 이 견해는 창세기 1장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막는 현대적인 신화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신화들에 잠식되어 있다. 네. 네,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화물 접근법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게 그 vehicle cargo vehicle 그 이제 접근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유신 진화론자들의 이제 전형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하고 화물 두 가지가 이제 쓰이니까요. 차량은 이렇게 화물을 담는 그 어떤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이제 그 운반하는 그 시설, 담는 그 용기에 해당하는 것에 화물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차량과 화물의 관계를 성경의 그 내용에 이렇게 이제 빗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오류가 없는 메시지가 화물인 것이죠. 그런데 그 화물을 사람들한테 잘 전하기 위해서 차량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런데 그 차량은 그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상황적인 특징을 참고로 해서 옛날에 이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후에 발전된 우리의 지식, 현대의 지식으로 볼 때는 오류가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학문과 그 문화 측면에서 당시 수천 년 전의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와 발전 수준과 지금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재 문화와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충분히. 그러나 그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셨던 어떤 신학적인 그 지식, 그거는 오류 없이 전달되도록 하셨다. 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관점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화물 접근법을 호이스레스 교수님이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한 거를 한번 보면요. 그 우주론적 장식들은 차량일 뿐이고, 네, 여기 우주론적 장식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묘사되는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서술들이죠. 그 차량이 운반하는 화물은 그 구절의 신학적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의 화물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창조주시라는 신학적 확언으로 이루어진다. 화물은 그 구절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차량은 창세기 1장에서 그 표현들을 발견하는 문화적으로 조건지어지고 제한적이며 잘못된 우주론이다. 차량은 화물을 운송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차량은 그 구절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 차이를 이렇게 조금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차량과 화물이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쭉 묘사된 내용들을 창세기 1장 내용 중에도 거기 차량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화물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괜찮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호이스레스가 그냥 차량 화물 접근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러나 차량 화물 접근법의 요 입장은 이제 현대과학으로 보면 이제 창세기 1장이 가지고 있는 그 기록된 그 시대의 우주론이라는 것은 현대과학으로 보면 잘못된 우주론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만 거기서 잘 분리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게 차량 화물 접근법의 입장입니다. 차량 화물 접근법의 입장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면서 어느 정도 분명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량 화물 접근법이라는 성경 해석 방식이 유신 진화론자들의 일종의 이제 믿는 구석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그 진화론이라는 거를 성경과 이렇게 조화시키는데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우종학 교수가 쓴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 여기 보면 성경은 창조의 방법에 관한 과학책이 아니라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특별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차량 화물 접근법으로 본인이 성경을 해석하려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그 기관에서 개설한 이제 강좌 중에서도 이제 우종학 교수가 우리는 차량 화물 접근법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차량 화물 접근법에 의한 성경 해석 시도가 두드러지는 성경 본문이 바로 이제 창세기 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화물 접근법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예 성경을 아예 무시하는 그 완전히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신학적인 그 자유주의자들이 있지요.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체 부인하고 그냥 성경을 윤리적인 책 정도로 이렇게 격화시킨 그 자유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나은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든지 좀 살려보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과 그리고 현대 과학의 그 지식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취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요 차량 화물 접근법이라는 것이 제시되기 전에는 양대 이제 방식이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드렸는데 전통적인 접근법 이건 이제 성경의 무호성을 이제 그냥 인정하는 접근법이죠.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자유주의 또는 이제 신정통주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이에서 현대 과학이 자꾸 발전하면서 성경에 뭔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나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으면서 그 중간에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차량 화물 접근법이 대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이스웨스 교수님이 이제 볼 때는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 접근법에 비해서는 이제 양호하지만 그러나 차량 화물 접근법이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그 무호성의 교리 그것을 지키는 것과는 좀 다른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자유주의는 아니지만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포이스레스 교수님의 견해고요. 저는 이제 이 포이스레스 교수님의 그 생각에 동의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차량 화물 접근법이라는 게 뭐 한편으로 볼 때는 좀 그럴듯한 제3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좀 아카데믹하게 이렇게 따져봐야 되니까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 세 가지 이제 함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였는데요. 그 세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주의적 형이상학의 신화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문제점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규정을 했습니다. 네. 과학주의적 형이상학이라는 말, scientific metaphysics의 신화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과학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세부 사항에 기초한 실질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지만 네, 형이상학적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이런 연구에 부과된 근거 없는 가정. 예. 그 과학자들이 쉽게 말하면 과학자들이 어떤 이제 물리학적인 또는 뭐 공학적인 그런 이제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인과관계를 밝히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이제 실험이 가능한 뭐 관찰 가능한 그런 과학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비약해서 과학 철학적인 이야기를 그냥 해버리는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과학자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과학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게 보통 이제 엄밀한 그 과학 활동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네, 그걸 과학주의적인 형이상학의 신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사실 이제 어떤 대다수 과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과학 철학적인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 과학자들 특히 이제 뭐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인데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보면 요 이제 과학 활동과 과학 철학적인 활동을 이렇게 너무 쉽게 오가면서 과학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과학자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서 그렇게 확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오류가 이제 있습니다. 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주의적인 형이상학의 신화를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드는 것이 천동설과 이제 지동설 사례인데 이 천동설, 지동설 이 이제 사례는
유신 진화론자들이 젊은 지구론자들을 비판할 때 흔히 쓰는, 조롱하기 위해서 쓰는 사례잖아요. 젊은 지구론자들은 천동설주의자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지동설이 과학적으로 그게 진리인데 천동설을 주장하는 저 무식하고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이비 과학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동설은 마치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이 차량 화물 접근법이라는 것은 이제 천동설이 사실은 부정되면 그 성경의 진리성도 부정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은 됩니다. 그 떼서 좀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그 이제 유신 진화론자들이 주로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천동설을 비판할 때 마치 지동설은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그런 믿음에 기초해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동설을 지지하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옳고 천동설을 얘기했던 저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틀렸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형편없고 사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자꾸 하죠. 이제 포에스레스 교수는 이제 이런 것을 과학주의적인 형이상학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천동설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은 거짓 거짓 사실이고, 지동설은 불변의 절대로 변함없는 확실한 진리다 이렇게 이제 딱 규정하는 것 자체가 그게 오류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제 하냐면 이제 포이스레스 교수가 과학주의적 형이상학 이렇게 지동설을 근거로 해서 천동설 비판하는 것이 이거는 과학주의적 형이상학의 어떤 그 행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이제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것이죠. 천동설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다. 네. 우리가 이제 너무 단순하게 지동설에 근거해서 천동설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너무 단순한 설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학사를 공부하거나 하면 포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로도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이 설명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동설로 설명할 때보다 주전원도 더 넣어야 되고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모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학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더 간결하게, 더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더 좋은 모델로 채택이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천동설과 지동설은 두 모델 다 태양의 지구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만 지동설이 더 간결하게 더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천동설에 비해서 더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천동설은 거짓이고 지동설은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주의적인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유신 진화론의 입장에 있으면서 요런 관점, 차량 화물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동설은 거짓이고 지동설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지동설을 지지한다고 하는 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천동설을 비판하는 사람은 지동설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지동설이 대두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보면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 자체도 그 이후에 더 발달된 과학에 의해서는 그것도 불변의 정확한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그 언어가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언어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한 형태로만 이렇게 딱 사용된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상대성 이론 이런 것도 이것 때문에 관찰자가 어떤 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했던 지동설처럼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인다 그렇게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이 과학적인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이렇게 비약해서 이제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 과학주의적인 형이상학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폴세레스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학적으로 타당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관점이 단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알아야 한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나 성경의 진리, 신학적인 진리는 불변의 진리인데 과학적인 진리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과학 이론이 나오면 수정될 수도 있는 잠정적인 그 작업 가설의 특징을 갖는 것이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격당하는 천동설 이것 때문에 공격당하는데 천동설, 지동설, 케플러의 그 타원 궤도설 또는 뉴턴의 그 만류인력 법칙에 따라서 태양과 지구의 무게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둘 다 움직인다 이런 관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이것 과학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인 진리이고 다만 그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철저하게 설명이 가능한 것이지 천동설은 거짓이고 지동설은 진리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진술이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르다고 하면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기술이 세상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라고 단정하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과학주의적인 형이상학에 근거해서 진짜 오직 믿음으로 주장하는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그 함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네, 두 번째 함정은 진보의 신화라는 것입니다. 폴스레스 교수가 이야기하는 차량 화물 접근법의 문제는 세상이 이렇게 진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진보, 가장 진보된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진보의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그 고대에 비해서 또는 이제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그 중세 시대에 비해서 현대 과학은 비교할 수 없이 이제 발전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과학이 진보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학으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세상의 다른 모든 영역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더 많은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하고 그렇다. 이제 이런 관점입니다. 그 과학 기술이 가져다 준 그 진보가 주는 이제 현대 문화의 압도적인 우월성 때문에 사실 과학 기술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지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차량 화물 접근법 지지자들은 세상의 모든 면에서 고대에 비해서는 현대 이해가 비교할 수 없이 정확하고 우수하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진보의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가 기록된 그 시대, 창세기의 그 내용들 그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과학적인 지식으로 볼 때 이렇게 비춰보니까 맞지 않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거 잘못된 것이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폴스레스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이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이 지식의 영역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요 세상에 이제 대한 것 또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장치를 통해서 측정하거나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이지 그런 것으로 감지할 수 있는 우리가 관측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측정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 오히려 옛날에 그런 이제 초자연적인 어떤 실제에 대해서 그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초자연적인 그 실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많은 가중치를 두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비해서 우리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퇴보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 우리는 사실 요즘은 뭐 귀신, 마귀 뭐 이런 거 두려워가지고 하는 게 예전에 과거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죠. 과학 기술이 이제 발전한 사회에 가면 귀신과 마귀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는데 이제 포이스레스가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도 과학 연구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은연중으로.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경험적으로 연구하고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보이는 어떤 세상들만을 다루는 것인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다룰 수 있는 어떤 그 초점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 초자연적인 실제인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현대 과학 기술로서는 어떻게 또 이걸 이제 감지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 서구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냥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당연히 우리는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직접 탐구해가지고 어떤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 요즘처럼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한 세계에서 귀신이 어딨냐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똑똑하고 우리가 제일 진보했는데 마귀 뭐 이런 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는 옛날 고대에 과학기술 잘 모르던 사람들의 그냥 이야기지 그거는 그거는 옛날 얘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네, 이제 이걸 진보의 신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존재, 영적인 실제들에 대한 어떤 지식은 우리가 퇴보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실제로는 아무 근거도 없으면서도 마치 잘하는 것처럼 아주 당연히 마귀의 부존재를 그냥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존재, 마귀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근거가 사실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는 없지만 그냥 그 신념으로 그저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보의 신화라는 것이 차량 화물 접근법이 갖는 또 근본적인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과학으로 세상의 모든 영역을 모두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고 네. 요즘 이제 어떤 경향이 있냐면 과학 분야의 권위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과학이 말할 수 없는 영역에 가서도 전문가로서 뭔가 권위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보의 신화라는 이 함정은 과학 분야의 진보 때문에 과학자가 과학 아닌 세상의 다양한 여러 영역에 대해서도 전문가적 권위를 갖게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행동하는 그 오류를 이제 지적합니다. 네. 세 번째 그 함정은요, 이제 사실을 통해 문화를 이해한다라는 이제 그런 신화인데요. 요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 사실들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쓰여지던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완벽하게 재구성해서 그때의 문화는 이런 것이었어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딱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 현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도저히 없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문화 이해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 차량 화물 접근법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그 차량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지금 옛날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알려면 옛날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도저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몇 가지 단서들만 가지고서 그 고대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잡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이제 네 그게 그 신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물리적인 요소 이런 세상의 여러 이제 그냥 보이는 것들을 설명할 때 현대 문화 지금 우리의 문화는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아주 익숙하죠. 그래서 설명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하는 방식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묘사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포이스레스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례로, 예시로 고대 바빌론의 그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를 해석할 때 가능한 해석 방법을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물리적인 해석, 정령주의적인 해석, 이원론적인 해석, 이론론적인 해석, 이런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을 가지고서 에누마 엘리시를 해석을 하는데,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문서에 대해서 그 본문의 의미를 해석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과연 그때 그 본문이 의도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 그런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가지 함정, 이게 이제 잘못된 어떤 신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 이유로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함정들 모두 진실이 아니고 이제 진실을 왜곡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 함정 모두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그냥 단순하게 좀 가볍게 이렇게 소통하는 수준에서는 그 뭐 그럴듯하구나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한 단계, 한두 단계 더 이제 전문적인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오류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이유는 이 세 가지 함정들 모두 기본적으로 진보라는 이제 두 번째 함정이 빠져 있는 신화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현대적인 해석은 우수하고 그 전의 해석은 열등하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과학자가 최고가 되는.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있죠. 과학자가 얘기하면 과학자가 자기 분야가 아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 사람은 이제 뭐 괜찮은 과학자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맞는 말일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자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과학자가 아닌데 신학자는 무당이나 마찬가지야. 제가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유는 이 세 가지 함정에 대해서 비판을 충분히 할 여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차량 화물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비판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차량 화물 접근법이라는 것으로 과연 성경과 과학의 조화가 가능할까? 차량 화물 접근법이라는 것을 생각한 그 사람들의 취지는 사실 성경과 과학을 좀 조화시키는 것이었던 건 맞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부인했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는 다르게 조화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차량 화물 접근법에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제 긍정적인 기능이라는 게 그 젊은 지구론 입장에서 성경의 그 문자, 완전 자꾸 문자적인 그 해석에 집착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전통적인 그 접근법과 그리고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려고 하면 그 이제 양쪽 입장 가운데에서 어떤 이제 중도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차량 화물 접근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포이스레스 교수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버나드 램이라는 이제 분이 있습니다. 이 버나드 램이라는 분도 성경과 과학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한 분인데요. 이 버나드 램이라는 분도 이제 그 성경과 과학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에 사용된 언어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과학의 언어가 아니고 과학 교과서, 과학 학술지의 어떤 언어가 아니라 대중적인 언어로 이제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겉보기 모양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그 현상적인 언어로 묘사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표현들이 이렇게 있더라도 그게 현대 과학자들이 익숙한 어떤 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시된 그런 언어가 아니고 비주장적인 언어다. 가설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된 그런 언어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그냥 쓰는 언어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과학적인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거 이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과학자들이 쓰는 용어로 이렇게 정의할 때는 그것과 다른 차원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문화를 계시의 매개로 한 것이다라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과 과학을 성경을 마치 과학 교과서의 그 이제 문장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성경과 과학의 권위를 둘 다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으면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게 이제 버나드 램 같은 분의 이제 주장이거든요. 포이스레스 교수도 이제 그런 입장이고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성경과 과학의 조화를 이렇게 이제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차량 화물 접근법은 그런 어떤 우리의 이상을 해결해 주기에는 이제 큰 결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량 화물 접근법의 이제 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요 세 가지 어떤 이제 그 함정이라는 게 있었지만요. 이제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완전하고 최종적인 불변하는 과학 진리를 현대에 우리가 생각하면 그걸 이제 기록된 성경에 투사해서 성경에서 신학적인 진리는 받아들이되 과학적인 진리는 오류가 많으므로 걸러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고 어떤 부분은 오류가 아닌 것이냐. 네. 기존의 우리의 이제 종교개혁의 그 신학이 갖고 있는 입장은 성경의 자증성을 이야기하고 성경 자체가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설명하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차량 화물 접근법에 따르면 성경에 오류가 있긴 있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경 외부인 과학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판단해야 하냐면 네, 그 과학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은 과학자가 성경의 어떤 부분까지는 오류가 없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성경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임의로 재단하는 해석을 과학자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화물 접근법의 지지자들이 천동설을 옛날에 비판할 때 천동설 지지자들이 범했다고 이제 했던 그런 오류들, 이제 과학적 사실로부터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형이상학으로 바뀐 그런 근거 없는 신념을 성경 본문 해석에 투사하는 그런 오류, 그거를 이제 차량 화물 접근법 지지자들 자기들이 동일하게 범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때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차량 화물 접근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결국은 시작은 이제 좋은 의도를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과학자가 성경을 재단하는 자리에 가고 결국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게 된다.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포이스레스 교수님의 이제 견해이고 그것 때문에 뭐 진화론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데는 이 차량 화물 접근법이라는 해석 방법을 가져오면 거기에 진화론을 얻는 것은 굉장히 수월한데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 자체가 설명하는 것은 제대로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접근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 이제 차량 화물 접근법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